예, 강상구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강 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성탄전야인데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정치부장도 퇴근을 못 하는군요. 예, 오늘 뭐 벌어질 일들을 앞서 저희 기자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게 다수당 의원들 발언하라고 도입된 제도는 아닌 거죠? 그런 거죠. 예. 원래 흔히 무제한 토론이라고 번역을 하긴 합니다만 사실 정확한 번역은 소수파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맞습니다. 예.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다수파가 필리버스터에 동참한다는 거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그런데 않죠.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냥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그 가정을 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2016년에 테러방지법 처리 과정에서의 필리버스터 경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9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장의 내용과 함께 진정성이 전달이 됐고 그래서 법안은 저지하지 못했지만 민심은 얻을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그 효과를 막기 위해서 임시국회 회기를 제한하는 방법을 일단 필리버스터 기간을 줄여놨고 또 여당 의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 효과를 반감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종의 김빼기 작전 같은 거군요. 자, 속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당초 취지에서 크게 멀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그럼?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그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죠. 예. 그런데 일단 상한선을 두는 바람에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선거법 논의에서 소외됐던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을 창당한다는 그런 탈출구를 선택하겠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죠. 예. 선거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민주당은 비례당을 만든다고 나서기에는 조금 모양새가 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게 됐죠. 예. 그런데 한국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걸 뻔히 보고만 있기에는 이거 명분 때문에 안 되는데 하기에는 뭔가 좀 계속 스스로 손발을 묶어두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예. 장담하기는 좀 힘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의석수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잖아요. 계산해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고민 끝에 어쩔 수 없다. 당장 손해가 보이는데 뭐 만들지 뭐 어쩔 수가 있냐. 그래서 만든다면 그래서 거대 양당이 다 비례정당을 만든다면 연동형 비례제라는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민주당이 안 만들더라도 어쨌든 취지가 이미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훼손이 된 거죠. 자, 그래도 이 이제 소위 4+1이라고 하는 이 합의 당사자들끼리는 그래도 우린 최선을 다했다 할 말이 있겠죠.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군소야당 지도자들의 결단을 평가하면서 거대한 개혁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호중 사무총장은 찬성해줘야 할 현역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털어놨는데 예. 이게 아마 진실 내지 진심에 가까울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불법 의원 사보임 논란까지 나오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냐라는 논란은 남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가 누더기가 됐다. 사실 연동형 비례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정확한 평가인데 근데 또 손 대표 자신이 합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최악의 경우라도 정의당은 뭐 한두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나오는데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또는 대한신당은 어쩌면 한 석도 득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뭘 얻습니까, 그럼? 연동형 비례제만 보면은 사실 이걸 도입한다고 해서 딱히 더 이득을 볼 건 없는데 근데 기억을 불과 며칠 전으로 돌려서 선거법 상정의 마지막 관문이 과연 어떻게 열렸던가를 보면 뭡니까? 당초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는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을 때는 250석으로 다시 사실상 현 수준으로 복귀를 시켰다가 마지막 순간 딱 상정을 시킬 때는 253석 현행 의석과 정확히 같은 숫자를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 250석만 되더라도 호남에서 지역구가 1개 내지 2개가 없어질 거다라는 분석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뭐 인구 기준을 바꾸네 마네 말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253 현재 그대로 하면은 뭐 고민하고 말고 없이 뭐 또 인구 기준 바꾸는 꼼수를 쓸 것도 없이 그냥 지역구 그대로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호남
지역구 의원들은 그대로 현재 지역구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이익이다. 아니, 처음부터 그냥 뒀으면 이런 소동도 없었을 텐데. 뭐 석패율 포기가 하여튼 결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구 지키기를 위한 승부수였을 수도 있는 셈이 되는 예, 겁니다. 어쨌든 뭐 4+1 협상 당사자들은 어쨌든 변화의 시작이 작지만 변화의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겠다 이렇게 자위를 하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게 정말로 변화의 시작인지 아니면 큰 혼란의 반복이 될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게 당장 이 연동형 비례제의 그 이른바 캡 상한을 두는 거를 이번 선거에만 적용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거법 자체가 일회용이라는 거를 자인하는 표현입니다.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예, 강상구 정치부장 잘 들었습니다.